안녕하세요. 바이오엠텍 김정근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그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저기 화장품 방부력 시험이라든지 미생물 시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블로그 통해 가지고 자료를 좀 종종 올렸는데요. 최근에 게을러가 잘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댓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오늘부터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이제 화장품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방부력 시험에 있어가지고 균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로그에는 뭐 2번 강제로 되어 있고 동영상 1번 강제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장품 방부력 시험에는 어떤 균주를 사용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CTF 마이크로 가이드라인에 있는 이제 균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인하우스 아이솔레이트라든지 그다음에 그램 양성균, 그다음에 그램 음성균에서 발효균, 그다음에 그램 음성균에서 비발효균, 그다음에 이스트, 그다음에 이제 곰팡이 종류인 몰드, 그다음에 포자 형성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나와 있습니다. 흔히들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CTF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균주를 혼합해서 사용을 한다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균주는 균주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형별로 그러니까는 분류를 해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램 양성 코커스균 같은 경우에는 뭐 포도상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에피더미스 같은 거 같은 계열로 해가지고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지. 여타의 다른 뭐 그램 음성균하고 같이 섞어서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CTF 마이크로 가이드라인에서는 녹는균에 대해서는 중요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최소한 녹는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는 첨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같은 경우에 1970년대에 녹는균에 오염된 마스카라를 사용한 소비자가 오염균이 눈에 들어가서 실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녹는균 같은 경우에는 검출 빈도도 다른 균에 대해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균 자체 같은 경우에도 내성 유발률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낮은 온도라든지 영양분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도상구균 같은 걸 볼 수가 있겠죠.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람 표피에 잘 자라는 균이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수분 활성도가 떨어진 환경 같은 경우에서 번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에 화장품이 물이 없는 무수제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수제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균이 살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도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균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 같은 경우에서도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피부 표피 상태를 확인해 본다 그러면은 표피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이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그러면은 염분이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외부에 대해서 척박한 환경이지만은 우리가 에피더미스라든지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에는 수분 활성도가 떨어진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화장품 제조 환경 같은 경우에서도 포도상구균이 발생돼서 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기라든지 장비 같은 거를 제대로 닦지 않은 상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잘 닦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화장품 내용물 찌꺼기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찌꺼기가 남은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건조가 되면서 수분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여타 다른 균들은 사멸될 수가 있지만은 포도상구균은 내용물하고 같이 내성을 일으켜 가지고 화장품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컨설팅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닐로 포장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용물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비닐 포장하지 않고 용기하고 직접적으로 닦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병원성 균이라고 그러면 국내에서는 아직 병원성 균은 지정이 안 돼 있지만은 칸디더스를 유발할 수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 칸디다균 같은 거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칸디다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럽이나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칸디다균에 대한 검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병원성 균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대장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장내균 같은 경우, 장내균 같은 거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에 오염의 지표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병원성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녹농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포도상 구균, 그다음에 칸디다 알비칸즈 같은 할 수가 있고요.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시험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지표균으로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장품에 있어 가지고 방부력 시험에서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방부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병원성 균, 그러니까 소비자 사용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원성 균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제품의 상품성 보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방부제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곰팡이 같은 게 있죠. 곰팡이가 화장품에 피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품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방부제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유로 해가지고 무분별한 방부제 사용을 우리가 이제 막기 위해서 1970년대 CTF 마이크로 가이드라인 제정이 돼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방부력이라든지 항균력 시험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방부력 시험에 사용하는 우리가 균주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균주, 즉 우리가 곰팡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포자 형성균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포자 형성균 요 같은 경우에는 생균수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창기 그 공장 같은 거 본다 그래 공장 같은 게 검출된 균주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곰팡이라든지 포자 형성균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공장 내에서 내성 유발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녹농균이라든지 기타 균이 많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곰팡이라든지 바실러스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포자 형성균 같은 경우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균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사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방부제를 무분별하게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많이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바실러스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멸이 아니고 정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그 세균을 병원성 균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증식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무분별하게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방부제를 더 첨가시키게 된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했을 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방부제 양만 늘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기 그 방부제 시험에 있어 가지고 1차 오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해야 한다. 그런 목적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랩 실험실 균주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1차 오염 같은 경우에는 현장 검출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AI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그러면은 현장 검출기에 대한 관리. 그래서 제품에 있어가지고 예전에 100CF 이상 오염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현장에서 부착균이라든지 제조 용수에 있어가지고 기본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균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방부제 실험할 때 같이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검출된 균 같은 경우에는 그램 음성균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바실러스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균주 같은 경우 아까 현장 검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오는 균주를 사용하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구소 균주 같은 경우에는 공인기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ATCC라든지 KCT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균주 넘버가 따로 있습니다.
이 균을 분양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은 이 균주 같은 경우에는 5세대 이상을 쓰면 안 된다. 쓰면은 안 된다. 왜냐 그러면 균주 같은 경우에는 돌연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결과라든지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5세대 미만의 균주를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 보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균주를 예를 들어 가지고 스톡컬처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 스톡컬처에서 한 베이지로 배양하는 것을 우리가 원 패세이지, 우리가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2세대, 3세대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ISO 12930에 있어가지고 방부르기 실험에 사용하는 균주에 대해서 계대 배양하는 조건을 명시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균주를 샀는데 비싸게 사와가지고 이러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 올려놨듯이 뭐냐 그러면은 1세대 균주를 많이 분양을 해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스톡컬처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게 가져왔다 그러면 1세대 균주를 많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관해 놓으시게 되면은 이거 균주를 우리가 저기 배양을 해가지고 할 때 같은 경우에 여유 있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떨리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균주에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